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LPT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은 어떤 질병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파킨슨병은 4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동증, 움직임이 느려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직, 뻣뻣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세 불안정인데요. 선자세에서 우리가 외부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자세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세 조절이 잘 안 되고 한쪽으로 균형이 흐트러지면 바로 그대로 넘어져 버리는 자세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자세 불안정. 네 번째는 안정시 떨림입니다. 어떠한 동작을 하지 않을 때 주로 나타나는 떨림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특히 초반에 파킨슨병을 진단받으러 가기 전에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손에서 알약을 굴리듯이 이렇게 손 떨림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증상은 내가 다른 데에 신경을 쓰거나 손에 어떤 힘을 주거나 동작을 했을 때는 그 떨림이 없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킨슨은 뇌졸중과 다릅니다. 뇌졸중은 어떤 근육의 마비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파킨슨병은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떠한 원인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뇌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 바로 파킨슨 병입니다. 파킨슨 병은 증상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파킨슨 병을 대할 때는 증상이 진행된다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잘 유지하기 위한 증상 관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파킨슨병에서 제일 중요한 증상은 첫 번째 나타나 있는 바로 서동증입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동작이 좁아지고 작아지고 또 몸이 무거워진다고 표현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서동증이 있게 되면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걸을 때 갑자기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보행 동결, 그리고 방향을 틀 때, 걸으면서 방향을 전환할 때 발이 떨어지지 않거나 균형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대표적인 파킨슨병 증상, 서동증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직. 그러니까 몸이 점점 굳고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뻣뻣함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아주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뻣뻣함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근육에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우리 몸이 자세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돌아가거나 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져 있거나.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관리를 잘 하지 않았을 때에 통증, 그러니까 저리거나 시리거나 아프다고 하는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직이 나타나게 되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서 증상 관리를 매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세의 불안정은 균형을 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가 낙상, 넘어짐을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운동성 증상 4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파킨슨병의 운동성 증상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비운동성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기 전에 후각장애, 그러니까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점차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나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70%, 80%에서 이 후각 장애가 나타납니다. 우리 뇌에서 후각을 인지하는 부분에 어떠한 그 손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후각 장애가 있으면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냄새를 잘 맡지 못하면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파킨슨병 환자가 점차적으로 체중이 감소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우리가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거나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 앉을 때에 빠르게 변화하는 혈압을 또 제대로 잘 유지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파킨슨병 환자는 그것이 잘 어렵습니다.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혈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잘 유지하기 위한 또 호르몬을 방출해서 혈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파킨슨병 환자는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입니다. 제가 만나본 파킨슨병 환자분들 대부분이 변비로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요. 일단은 신체 활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장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파킨슨병 때문에 드시는 약물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또 식사량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드시지 않기 때문에 또 생기는 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욕 저하입니다. 파킨슨병 가족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파킨슨병 환자인 가족이 운동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한 파킨슨 병이기 때문에 의욕 저하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의욕이나 어떤 이런 흥분, 활동,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몸이 이제 무거워지고 불편해진 데다가 또 도파민이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니까 더 움직이고자 하는 어떤 일상생활의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잠꼬대입니다. 잠꼬대가 상당히 심해서 또 파킨슨병 진단을 받기 위한 초기 증상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잠꼬대가 굉장히 심해요.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뭐 손으로 이렇게 옆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하는 잠꼬대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지를 못하고 또 침상에서 옆으로 돌아눕는 것들을 우리가 자면서 이렇게 뒤척뒤척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돌아눕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깊게 들지를 못하고 또 새벽에 뭐 화장실을 한두 번씩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나면 또 밤에 잠을 다시 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령의 파킨슨병 환자는 이런 도파민뿐이 아니고 다른 그 외에 호르몬들이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고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어떤 과하게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파킨슨병 치료약인 레보도파를 먹게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레보도파 약물을 이제 섭취하면서 생기는 어떤 충동적인 조절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원래 관여하는 어떤 기분,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어서 또 우울증을 같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바로 서동증입니다. 왜냐하면 서동증은 약물 치료, 그러니까 도파민을 더 우리가 투여했을 때, 몸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호전되는 증상이 바로 이
소동증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느려지고 움직임 범위가 작아지는 이런 운동성 증상들은 그만큼 도파민이 많이 소실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도파민을 넣었더니 이런 증상들이 더 좋아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동증이 보이면 보일수록 나타날수록 파킨슨병이 조금 진행이 됐다라고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왜 생길까요?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기지가 않고 점점점 그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제 움직임을 이런 조절하는 거, 운동 조절이 어렵고,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이 움직임을 시작하는 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거, 움직임의 속도를 또 원활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렵고요. 또 두 번째는 의욕이 떨어지고, 세 번째는 또 학습 능력이나 어떤 그런 동기부여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거나 또 효과가 있다는 어떤 운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때, 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파킨슨병 치료는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요법입니다. 약물요법을 통해서 증상, 파킨슨병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불편한 증상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제를 아예 넣는 도파민제, 도파민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도파민 효연제, 또 세 번째는 콤트 억제제, 네 번째는 또 마오 억제제, 뭐 여러 가지 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약물들을 그 파킨슨병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는 약물요법이 되겠고요.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접근을 해야 되고 접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운동치료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그다음에 균형 훈련, 이렇게 네 가지가 잘 조합된 본인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량이 점차 줄어들면 근력도 소실되고 몸도 점점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입니다. 뇌 심부 자극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뇌 안에 어떤 전극을 몸 밖에서 안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밖에서 스위치를 켜면 전극으로 자극이 가서 뇌의 활동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활동을 돕기 때문에 어떤 이런 증상들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수술은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레보도파와 같은 도파민제를 잘 드시고 효과도 잘 나타난 분들에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약물의 효과가 좀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졌을 때 이 뇌심부 자극술에 적응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에 가시자마자 진단받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약물요법을 하면서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그 두 가지 파킨슨병과 정확히 말하자면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파킨슨 증후군을 제가 특별하게 표기를 해봤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은 증상이 대부분 대칭적입니다. 그러니까 양손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양다리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증상이 한쪽, 편측으로만 나타납니다. 왼쪽 팔다리 또는 오른쪽 팔다리. 그러니까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런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레보도파에 아주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약물요법을 테스트해 봤을 때 증상이 호전된다 하면 파킨슨병일 가능성이 높고,
또 레보도파의 약물요법을 했을 때 그 반응이 약하거나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파킨슨병이 아닌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으로 볼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증상이 점차 진행이 됩니다.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은 조금 빠르게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보행 장애가 나타나거나 발음 장애가 나타나거나 그다음에 음식을 삼키는 연화 장애가 나타나거나 인지 장애, 치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킨슨병에 대해서 대체적인 것들을 오늘 한번 알려드렸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파킨슨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한봄찬 시니어 케어 대표 물리치료사 이의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